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황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평구에 있는 리드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척추와 관절, 그리고 또 그 질환에 대한 수술, 그리고 비수술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마 한 둘 중에 한 분은 있을 수 있는 그런 흔한 병인데 협착이란 말은 말 그대로 좁아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관뿐만이 아니라 혈관도 좁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척추관 자체가 좁아진 거를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잠깐 모형을 줘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 허리에 있는 이 기둥뼈를 척추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척추를 잡아주는 후궁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신경, 이걸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이 관을 척추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관이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막히는데 그 막히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히게 되면 주로 신경에 의한 증상이 생기는데 경추부에 막히면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요추부에 막히면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로 요추부에 많이 생기고요. 이 요추부는 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많아서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 주로 다리가 저린다든지 아니면 좀 걷다가 아프거나 저려서 좀 쉬어야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제일 흔하게 나타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척추관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법은 MRI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MRI 찍어서 이 척추관의 크기, 좁아진 정도,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각각의 신경이 어디서 좁아지는지를 보는 그런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척추관이 점점 좁아져서 협착이 돼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단계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단계가 우리가 MRI에서 보는 그 면적을 가지고도 판단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환자분이 가지는 불편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단계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도 허리가 아파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다리가 저린다든지 심하면 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약을 먼저 먹어보죠. 그래서 소염제라든지 아니면 리마프로스트 같은 그 척수 신경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이제 약을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신경 계통의 약들을 좀 쓴다든지 그런 약들로 먼저 먹어보고, 그래도 안 나으면 우리가 이제 신경 주사, 차단 주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협착이 된 부위에 직접 약을 밀어 넣어서 신경의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그 신경이 좀 기능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사 치료 단계가 이제 요즘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좁아져서 주사가 안 듣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시술이나 수술 정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술은 째지 않고 뭔가 이제 집어넣어서 카테터나 아니면 간단한 기구들을 집어넣어서 넓힐 수 있는 요즘 나오는 풍선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주파로 특정 부분을 쪼그라뜨려서 관을 좀 넓혀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착 부위가 많이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막혔다. 근데 그거를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싫어하니까 이거 좀 손 안 대고 뚫어주세요. 근데 그 자라난 게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게 딱딱해져서 만든 거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마비까지 온다면.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막힌 건 뚫어줘야겠죠. 그거를 이제 감압술이라고 그래요. 감압술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만큼 째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고식적인 감압술 수술이 있었다면 한 30년 정도 그때 이제 현미경이 이제 좋은 게 나와서 이제 현미경 미세 현미경 감압술 그렇게 해서 약간 조그맣게 째고 수술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고 요즘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사이에 그 내시경을 갖고 감압술을 수술하는 방법들이 또 개발이 돼서 요즘은 이제 내시경 감압술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감압술을 하게 되면 일부 뼈를 좀 깎아야 되거든요. 깎게 되면 약간 그 기둥이 우리 척추의 기둥이 조금 흔들린다든지 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정을 해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기둥에 우리가 그 뭐 목조 건물 같은 경우도 못을 박거나 뭐 철조 보강을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척추도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구를 삽입하고 좀 더 크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만큼 째가지고 벌려서 들어가는 가운데 중앙을 째서 하는 수술이 각광받았다면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이나 아니면 요만큼 째가지고 기구만 삽입하는 그런 간단하게 하는 고정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감압술은 굉장히 좀 간단해서 하자마자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막힌 게 바로 뚫리니까 저렸던 게 뭐 한 7, 80% 바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이제 신경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2, 30%가 좋아지는 거는 한 뭐 그래도 몇 달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술은 아까 그 기구가 들어가는 수술이 좀 비교적 좀 큰 수술이기 때문에 물론 하자마자 좋아지는 거 있지만 그 부위가 좀 안정이 돼서 허리를 좀 받쳐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게 최소 3개월 정도. 그래서 뭐 어떤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럴 때는 3개월 정도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길면 더 좋죠. 그래서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회복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뭐 가급적이면 우리가 뭐 하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뭐 어르신들 수술하셔야 돼 이렇게 권해야 되는 경우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던 척수증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예를 들어서 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뭐 경추부 같은 경우 이제 뭐 팔에 힘이 빠진다거나 그래서 마비는 무조건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무조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다리가 저리거나 아파서 진짜 한 10발자국도 못 걷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다가 조금 일어섰다가 또 주저앉고 또 조금 일어섰다 주저앉고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마음이 아파요. 나는 자식들이랑 밥 한 번 뭐 외식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가서 뭐 동네 한 바퀴 좀 돌고 싶은데 근데 걷질 못하니까 계속 집에 앉아서 뭐 TV만 보고 또 앉아 있다 보니까 또 더 병이 심해지고 그래서 어떤 이런 일상생활에 좀 많이 제약을 주는 뭐 걷지 못할 정도의 어떤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치료가 이제 주사 치료예요. 뭐 신경 차단 주사라든지 프롤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많이 좋아지세요. 많이 좋아지는데 그걸로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도저히 이거는 뭐 약도 안 듣고 주사도 안 듣고 그럼 꽉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해야죠. 그래서 크게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치주 질환이나 이빨과 연관된 뭐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이빨을 닦고 뭐 아니면 뭐 어떤 씹는 습관이나 이런 걸 조절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리에 대해서 아니면 목도 마찬가지고 좀 예방적인 어떤 행동들 그리고 또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뭐 운동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허리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이나
그다음에 사실 좀 허리 안 좋은 동작들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랑 협착증이랑 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디스크는 순간적인 압력에서 빡 하고 이제 터지는 그런 종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면 협착증은 좀 사소한 동작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슬금슬금 이루어지면서 나이가 먹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뭐 숙이고 일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뭐 물건을 든다든지 뭐 그런 동작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고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농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연세가 한 70, 80 돼서 협착증이 와서 잘 못 걷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뭐 아니면 좀 젊을 때 장사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뭐 맨날 음식 나르고 뭐 그릇 나르고 뭐 닦고 설거지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나이가 드시면서 오는 경우 그래서 그런 좀 반복적인 허리에 좀 무리가 가는 동작은 피하는 게 좋다. 그게 예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어떤 병에 대해서 자 척추관 협착증이면 누구는 뭐 침 맞고 나왔어, 누구는 주사 맞고 나왔어, 누구는 수술하고 나왔어.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치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병은 같은 병인데 그 단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더라도 뭐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어떤 질환은 솔직히 치료를 안 해도 증상을 완화시키고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점 올라가서 뭐 한 9단계, 10단계까지 갔다고 치면 이 단계에서는 수술을 해도 안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의사 입장에서 아유 이분은 수술해도 뭐 좋은 소리 못 듣겠다 그런 정도까지 나빠져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분이 진짜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분은 뭐 수술이 필요 없다. 뭐 이분은 비수술만으로 나을 수 있겠다. 이분은 비수술로 뭐 낫기 힘들겠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임상 경험을 좀 가지는 게 좀 필요하고요. 뭐 제가 신경외과 의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수술적인 경험을 가지신 의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어떤 진단과 치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수술을 하더라도 요즘 방법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하던 좀 크게 째서 하는 그러니까 근육을 좀 많이 째서 하는 수술법보다는 가급적이면 작게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세현미경이라든지 그런 좀 작게 고난이도의 어떤 그 영역으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척추는 한 번 째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허리는 무조건 아껴 써야 됩니다.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아파요. 수술을 해도 아프고요. 안 해도 아프고요. 그래서 한 번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게 돼 있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고 나는 평생 허리가 안 아프게끔 젊을 때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한 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장담 못 해요. 그거는 뭐 째서 또 나빠지고 아니라 아무리 잘 고쳐놔도 또 망가지고 하는 게 척추라서 안 아플 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